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미국은 선거제도가 독특하죠. 이걸로 그냥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선거인단들이 또 따로 모입니다. 그게 몇 달 뒤에 모여가지고 또 투표를 합니다. 거기서 만일에 반란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선거인단들이 변심해서 트럼프 대신에 해리스에게 투표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이제 충동하고 부추긴다라고 합니다. 일부 극렬 세력들이겠죠.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나중에 선거인단들이 변심하도록 그런 식으로 뭔가 공작을 꾸미거나 뭐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대통령제가 벌써 47대 정도 왔을 정도로요, 유구한 역사를 또 갖고 있고, 그 자체가요, 하나의 이제 정형화된 어떤 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완전한 어떤 승리고 확정되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놀랍게도요, 세계 여러 나라, 미국과 뭐 안 통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적대적인 나라까지도 미국하고는 다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푸틴이 말이죠,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고요. 푸틴이.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이 구소련이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거기에 대항하는 나토, 이 이제 양대 그 냉전 세력의 그 주축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나토 대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푸틴이, 러시아가 사실 구소련에 비하면 국력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반토막 정도 이렇게 나버렸죠.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살궁리를 했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클린턴이 있던 그 당시에 우리도 나토에 가입하겠다, 나토 회원이 되겠다, 와, 충격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반대해 가지고요, 성사가 안 됐죠. 미국의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 뭐 언론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러시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나토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구소련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때문에 나토가 생기는데, 거기에 푸틴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거기 편입된다라는 것은, 그 원래 그 나토 창립 이념에도 맞지 않고, 그 이유와도 그 성립되지 않는다라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또 놀랍게도 클린턴은요, 그때 이제 푸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반대 안 한다. 나는 러시아가 이 나토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말은 그래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됐고요. 그때 만일에 푸틴이 그 나토에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토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나토 자체가.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세계 평화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미국 자체도요, 일종의 이제 적대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과거에는 구소련이었고요.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거의 한 70~80% 중국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영향력이 러시아죠. 자, 어쨌거나 그런 세계 그 정세, 세계적인 어떤 그런 큰 구조를 이해할 때 말이죠, 미국과 함께 대항하는 나라들, 미국의 파트너가 누구냐, 미국의 라이벌이 누구냐,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런 뉴스가 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상위 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큰 나라, 중요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합을 맞출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때 트럼프와 코드가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엇박자였고요. 문재인이 트럼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실력자를 이용해 가지고 김정은과 뭔가 딜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반대했죠. 그리고 그래서 싱가포르 그 협상 때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요. 베트남이죠. 거기 두 번째 만났을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이
사실 그 트럼프 자체가요, 푸틴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본 전략을 그 바꾸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북을 그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핵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탈핵 혹은 비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걸로 우리는 이제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끼어들어서 너무 뭐 평화가 어떠니 통일이 어떠니 이런 헛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시 이제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이쪽 진영에 심대한 피해를 줬죠. 심대한 피해를. 선거, 그 지방선거죠. 하루 이틀 전에 열린 그거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 보수 애국 자유 우파에는 큰 도움은 안 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트럼프의 기본 의도, 그리고 생각,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것을 잘 살핀다 그러면은 트럼프야말로 어쩌면은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지금 쩍쩍해져 있는데, 트럼프를 좀 알고 좀 뭔가 이렇게 내밀하게 그 속을 좀 들여다본 사람들은 온리 트럼프입니다. 온리 트럼프. 그 트럼프에 대한 열망, 트럼프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들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차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못다 이룬 트럼프의 꿈. 한 번 더 그 당시에 재선에 성공했더라면 자신이 원래 그 생각하고 있던 원대한 세계 구상 이런 것들이 드러났겠습니다만, 자, 그것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연속된 8년보다는 단일된 8년이 다소 힘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트럼프는 더 숙성된 형태로 힘으로 그렇게 지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 화면 배경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드디어 트럼프와 이렇게 만난다라는 뉴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MBC 뉴스.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 이른 시일 내 회동. 윤 대통령의 이제 이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MBC의 기본 스탠스, 입장, 그리고 느낌 이런 것이 어떨까요?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뭐 그 방송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와 바이든은 쌍극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진짜로 그 당시 바이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날리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일 수도 있겠어요. 자, 연합뉴스 이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 북 도발의 우려 표명, 직접 만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YTN 윤 대통령 트럼프와 12분간 통화를 했다. 곧 다마 기자회견, 요건 저 다마 기자회견 관련 소식은 나오더라고요. 요건 제가 오늘 중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런 뉴스가 지금 쫙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론사들마다요, 여기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뽑긴 했는데 내용이 없는 기사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내용도 실려 있네요. 역시 조선일보 참 빠릅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걸 떠나서 뭐 성향이라든가 이념 이런 것을 떠나서요,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실제 영향력도 굉장하고요. 자, 조선일보가 뽑은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통화 이런 시일 내 회동을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압승을 축하했고요.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을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이 반일 프레임,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는 이게 귀에 거슬리는, 눈에 이제 눈꼴 싫은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별하게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오전 7시 59분부터 12분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요, 마가를 언급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성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 한국 국민들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또 이런 덕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에 관해 대화를 했죠.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이 나날이 견고해져 왔다. 이러한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에 한미일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가 컸다라고 이제 일단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 이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에, 여기서 일본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래서요, 굉장히 이분이 뭐 대중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사업가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치고 나가는 스타일로 그냥 완전히 그냥 통 크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만, 이 트럼프 이분은 스타일과는 달리 굉장히 조밀조밀 치밀치밀하다 그래요. 여기서 일본이라는 이야기를 윤 대통령은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간에가 아니고요, 한미 간에 분명히 이렇게 잘랐습니다.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요, 인도 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자, 이런 뜻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특별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네요. 지금 현재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나라 안으로 뭐 내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원래는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는 미국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이동되어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밖에 뭐 다른 나라들도 조선합니다만, 일본, 영국 등등. 그렇지만 물량으로 봐서는 한국과 중국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근조 능력, 선박 근조 능력을 자기가 익히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 아니라 선박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런 산업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지금 사용화되어 있죠. 자,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다.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가고 싶다라고 했네요. 사실 이 분야에서요, 우리가 사실 미국과 큰 어떤 공조를 구축하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이라든가 심지어는 항공모함까지도 우리가 건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돈만 충분히 주면은.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을 이렇게 펼칠 때 군사력은 뭐 필수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어떤 국익이 걸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콕 집어서 한국의 조선업, 선박 건조 수리 뭐 등등 정비, 이런 분야를 언급한 것은요, 이게 세계 최고는 한국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중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라이벌이고 거기는 이제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키겠죠. 그리고요, 가장 지금 핵심적인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했지만, 그거는 그냥 선언이고요. 상당한 어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을 겁니다. 협상 같은 게 필요하겠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전에 협상이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푸틴을 설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푸틴이 점령한 땅을 일단 되돌려 줘야 돼요. 그걸 되돌려 주고 그 휴전 협정이든 아니면 정전 협정이든 뭔가 끝내는 뭐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과거에 무장 점령했던 그 크림반도, 그거는 러시아의 이제 완전한 영토로 공인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동바스 지역이라고, 거기도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 지역을 일종의 완충지도로 만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어쨌거나 하여튼 뭐 양보하고 일부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주고받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우크라이나로서도요, 100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해도 한 90 정도를 회복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트럼프가 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때 중요한 수단으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을 끊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사실 미국이 빠져버리면 나토가 뭐 힘쓰지 못합니다. 사실 나토 그래도요, 미국이 거의 한 80%가 미국입니다. 미국. 나머지 20%가 국가만 많이 모여있지, 그닥 많이 그들이 지금 군비에 나토에 뭐 그렇게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단독으로 미국을 뺀 다른 어떤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는 러시아하고 전쟁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갖고 압박 수단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전장에 투입된 북한의 군사 동향에 관한 평가를 나눴고,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데 공감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북한의 점정하는 핵 능력과 ICBM 발사,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한국에 대한 오물풍선 낙하와 서해상에서의 한국 선박과 민간인, 그리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나눴네요. 보통 덕담 던지고 잘해보자 이 정도에서 끝낼 것 같은데, 중요한 의제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다.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이 해내지 못한 그런 트럼프와의 기가 막힌 환상 하모니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로부터요,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 페이스로, 혹은 트럼프가 상당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른 걸 줘야 되지. 그런데 줄 때는요, 우리도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히 이제 여기 상호적 관계가 되겠죠. 상호주의가 되겠죠. 그런 것이 작동하면서 미국에도 이익이 되면서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좋은 선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하자, 그런 필요성에 공감했고요. 조만간 만나자, 반드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시다 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한다,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무진을 통해 일정을 조속히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와,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는 스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국제사회에 나가기만 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친화력도 좋고요. 윤 대통령과 함께 새로 남은 한 2년 반쯤 됩니다만, 이 트럼프와 이 기간 안에 정말 큰 어떤 울림, 족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